가전체 공방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방은 엽전을 말합니다. 동그란 데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있는 엽전이요. 돈에 관한 이야기고요. 전의 형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소설에도 영향을 주는데 인물의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신의 평가가 나옵니다. 나중에 춘향전 이런 것들도 앞에 인물의 소개가 나오고 중간에 인물의 행적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서술자 개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전의 구성을 말하고요. 가전체는 소설 이전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물이나 동물 등을 의인화해가지고 풍자를 하기 위한 또는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로 지은 것들을 말하고 고려시대부터 창작이 됐던 거죠. 소설 이전 형태를 말한다. 그럼 왜 이걸 소설로 보지 않느냐? 일맥상통한 어떤 한 가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쫙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는 것도 아니고 일화들이 결합된 형태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설로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다는 거죠. 그래서 소설로 보지 않고 가전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봅니다. 자, 내용은 이제 공방이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워낙에 뚫렸다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공방의 주상은 수양선 속에 살다가 황제 때 처음 세상에 나왔다. 아버지 천은 주나라 대제 때 일을 맡았다 해서 이제 처음에 인물의 소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방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방은 생김새가 밖은 둥글고 구멍은 모나게 뚫렸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는 때에 따라서 변통을 잘하는 임기응변, 임시방편을 잘한다. 한 번 한 달에 벼슬아의 홍여경이 되었다. 이때 오왕의 비, 왕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나라의 권리를 혼자서 도맡아 부렸다. 권력이죠. 근데 여기에 방이 여기 붙었답니다. 그러면 권력과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우리 현재에는 정경유착이라고 하잖아요. 방은 여기에 붙어서 많은 이득을 보았다. 무제 때 온 천하의 경제가 말이 아니었다. 나라 안에 창고가 온통 비어있었다. 임금은 이를 보고 몹시 걱정했다. 방을 불러 벼슬을 시키고 부민으로 삼아 그의 무리인 염철승, 소금, 철, 근 이런 세는 단위 그러니까 전부 다 돈으로 쓰는 것들을 말하죠. 함께 조정에 있게 했다. 이때 근은 방을 보고 항상 형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을 만큼 근과 방이 친한 친구였다는 거죠.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하고 염치가 없었다.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 제시하고 있네요.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바탕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를 경중에 나눔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복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딴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산업공상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거는 이제 중농주의적 사고. 옛날에 산업공상할 때 농업 생산을 중시하는 태도가 나온 거죠. 현대의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받을 수 있겠죠. 옛날에 생산이 중요하다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을 보고 간관들이 상소하여 이것을 잘못이라고 간했다. 하지만 임금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말 중요하죠. 임금이 어떤 간사한 대신을 신고했는데 임금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 뒤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떠나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운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게 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었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니 한다는 공경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았다.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만약 했다면 모두 함께 사기에 상통한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도박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말 한마디면 황금 백금만 묻지 않다. 물질 만능주의 말하죠. 원제가 왕에 올랐다. 공우가 그를 올려 말했다. 공방의 어려운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보는 사이에 그는 농사가 국경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장사꾼들의 이익만을 두어해 주어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쳐서 국가나 민간할 것 없이 모두 공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짐을 지고 타면 도둑이 온다는 말은 주변에 꼼꼼을 떨어지는 거 맞으려고 재물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붙는다. 이 말입니다. 한 것은 주역에 있는 분명한 경계입니다. 청컨대 그를 파면시켜서 모든 욕심 많고 비루한 자들을 징계하옵소서. 그는 정권을 잡은 자 중에 공량이 학문을 쌓아 정계에 진출한 자가 있었다. 그는 군 자금을 맡은 장군으로 변방을 막는 방책을 세우랬다. 이에 방해하는 일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를 위해서 조언했다. 임금은 이들을 말을 들었답니다. 이번엔 아까 안 들었잖아요. 앞에 있는 왕은요. 마침내 방은 조정에 쫓겨나는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 신하들을 잘 등용을 하기도 하고 또 내칠 싸움 내치고 이런 것들 하는 역할이 우두머리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성향으로서 간사한 신하의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나라 때 국가의 재산이 넉넉지 못하자 임금은 공방을 다시 기원했지만 그때는 이미 동방이 죽은 지 오래였다. 국가에서는 그 해체들을 불러 모아서 방 대신 쓰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온 천하가 시끄러워졌고 이로부터 방의 무리는 차츰 세력이 꺾여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 방의 아들인 유는 경박하에 세상의 욕을 먹었고 뒤에 수영령이 되었으나 작물죄가 드러나 사형된다는 돈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갖고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상 공방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